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민주인권, 정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 오늘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권 후보 반열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 추미애 전 장관이 논평을 했습니다. 정치 군인 같은 정치검사다, 폄하를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대선 출마를 절대 해서는 안 될 유인물이다라고 라디오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관련하여 요동치는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목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치 초보 정치인 신인 여러 가지 닉네임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입문하겠는가? 그동안 작은 소치는 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반적인 검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대통령의 대치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만한 인물인지 어떻게 본다라면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도 인물은 안 되죠. 우리가 한 인간을 평가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시죠. 예. 네. 일본 말에 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까다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는 좀 까다. 가다. 그게 이제 어깨라는 얘기잖아요. 어깨. 가다, 어깨. 그 폼실 보면 하는 거 건들건들해 똑 그 모양새가 말이죠. 예. 완전 까다. 그 좀 비속어죠. 네. 예. 그런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폼새입니다. 네. 그것부터 고치고 정치 행위를 해야 될까. 그런 자세부터도. 그럼요. 그 국민들에게 와닿는 그 인격적인 부분이 내면의 세계보다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폼이 예전부터 그 폼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켜보지 않아서 이번 행색을 이럽니다. 이렇게. 예. 몸집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게 나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속어로 까다라고 이렇게 하죠. 좀 건달 세계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한 개인의 형태를 두고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정치에 이미 입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죠. 이미 검찰 때부터 이미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정치 행위를 검찰총장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을 한 건 맞습니다. 신인 정치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은 소치는 했다고 하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소치? 그 부분도 전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동의하기가 어렵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공정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헌법 정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 헌법 정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부합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안 주시네요. 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하는 행보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네요. 왜냐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은 모든 국민에게 그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게 이제 헌법 정신이죠, 사실은.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 식구 감싸기, 특히 자기 장모라든가 저 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해라 말아라 할 일도 없고 그냥 남보듯이 해요, 남보듯이. 너무 묻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완전 최대 하락 점수를 검찰 소치했다 하기도 어렵고 검찰총장으로도 성공하지는 않았다. 예, 검찰총장은 성공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신드롬이 이어졌다가 또 내려졌다가 추장관 사태와 함께 또 내려갔다가 급작스러운 또 이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신드롬 현상까지 또 반열에 오르는 또 LH 현상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그 예전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있었지 않습니까? 신인에 대한 갈망. 그래서 참 그 오래전에 그 유한 킴벌리 거기도 우리가 그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갈망이 어떤 오아시스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국민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 하면 이제 그 정말 대치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자체 발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별의 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 발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책 대안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전들이 해안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지혜가 총동원이 되는 어떤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방금 윤석열 신드롬 현상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신드롬이라든가 현상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신드롬 내지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그 지금 국민의힘 당을 비롯한 이 보수 세력의 일부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신드롬이나 현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출발했을 때 한 10여 년 되죠. 그때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예. 그랬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모든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라든가 이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한돼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신드롬이나 현상 정도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안 된 것이 아니라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드롬까지는 이제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별의 순간이 언제나 뭐 자신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사실 신드롬 현상이라고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별의 순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비례대표만 5번을 한 참 정치사에 참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어떻든 간에 이러저런 뭐 한 정치인을 두고서 혹은 어떤 조직을 두고서 이랬다 저랬다 뭐 많이 하는 분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한동안 아주 폄하를 했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띄우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당장 이제 4월 7일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단일화 과정에 있는데, 안철수한테 뺏겨버리면 자기가 여태껏 부르짖어 왔던 것이 나무함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어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에 대한 어떤 갈증이라든 정책적 이슈가 혹은 아젠다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이익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인사 정책에서 한두 가지가 이게 아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때문에 모두가 잘못한 것처럼 외신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K방역이 어쩌갖고 뭐 경제성장도 다른 OECD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에 편향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윤석열이 괜찮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진면목을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해본 것도 없고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그 직무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입각해가지고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가 별의 순간이 뭐 별의별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작년 1월 주간조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그 축구의 뭐 전설이라고 지금 이제 전설은 이제 가신 분인데 지금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넘버 1, 2 정도로 꼽는데 메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유했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노무현 정부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어떤 계승자 또 이제 동업자 뭐에 같이 가는 그런 관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제 갈라치기 전략을 쓴 것으로 이제 논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천재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논평을 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논평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아주 갈라치기라는 표현 아주 적절한데 네. 논평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는 집권 이제 5년차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대통령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아니지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집권 5년차에 그 4년 이후 들어서면서 지지율을 유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죠. 근데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런 비교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갈라치기.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논평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식견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사실관계가 호도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정치 천재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뭐 천재가 아니라 이건 정확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지금 비판 이런 것을 받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뭐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보다 지금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임기가 4년 지나고 이 시점에서 보면 이런 지지율 바로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다. 예. 자신이 뭐 한 말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여러 번 이 코너를 통해서 시사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 윤석열 코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마다 이슈가 또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추경 갈등에서 이제 발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슈의 주제로 많이 나왔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역대 검찰총장들이 사실 한국 정치사에 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비유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 이름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가오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자 자연인으로 지금 자연인 또 이제 정치인으로 그분의 머릿속은 지금 뭐에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하죠. 너무 궁금합니다. 예.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일단 정중동 하면 가끔 그 잽을 하나씩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잽이요? 예, 그렇죠. 뭐 LH 사건도 잽 하나씩.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딱 잽을 하나씩. 자, 중요한 것은. 자, 왜 날릴까요? 그 잽을. 자, 두고 보세요. 지금 LH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느냐면은 참여연대, 또 민변, 대표적인 문재인 지지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해되나요?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검찰입니다. 근데 정작 이것을 들춰낸 것은 문재인 지지그룹에서 했단 얘기예요.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명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수집이 있는데 기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인 됐든 그냥 자연인 됐든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검찰총장을 했던 분들도 윤석열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중도층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한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 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구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그 야권의 정치인은
다 그런 것은 용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것은 썩 그리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중도층 확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계산할까? 내가 과연 대선 주자로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제3지대 당을 만들면 가능할까? 라든가 이런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주요 정치 현장에서 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김한길 뭐 전 대표라든가 또 뭐 거기에는 뭐 정동영 전 당의장도 얘기가 거론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뭐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객관적 사실 부합하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작 입문했을 때 검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검찰총장 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범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문회도 무사 통과하는 거고요. 그러나 정치인 윤석열 되는 순간 발가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난한 싸움 속에 과연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뭐 현상 신드롬이라고까지 언론에서 표현하지만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국 정치사에 과연 윤석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표현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또 유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나름대로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조금 더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한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사람범위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우리가 통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또 예상을 가지고 김범태 박사님께서 좀 꼼꼼하게 또 짚어주시고 또 미리 의견하십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사 이슈 CNN21 방송 구독, 신청 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